안녕하세요. 아스타TV 주기자의 최고회의.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다들 잘 지내시죠? 예, 저는 오랜만에 단골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유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단골 식당 한 군데를 또 뭐랄까 마음속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알아두면 좋을 그 어떤 단골 손님들이 식당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와 그런 사장님의 유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네. 일단 제 어떤 식성 패턴이랄까를 살펴보자면 어떤 음식에 이렇게 살짝 꽂히면 몰두하게 되면 일정 기간 내내 그거를 아주 많이 먹어줘야 직성이 풀립니다. 네, 이를테면 시즌별 이렇게 몰두하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오뎅, 어묵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어묵도 좋고 오뎅도 좋습니다. 특히 왜 아주 뭐 고급 어육이 많이 들어간 거 말고 우리 분식집이나 포장마차 길거리에서 파는 왜 꼬치 꽂아놓은 거 있죠? 제가 그거에 아주 흠뻑 빠져서 약 3개월인가? 거의 매일같이 그 오뎅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는 김밥을 또 그렇게 몰두해서 먹었네요. 때문에 이렇게 어떤 한 가지 메뉴에 집중해서 몰두해서 다니나 보면 그 메뉴를 다루는 특정 식당을 주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단골 식당이 생기더라는 말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정리한 그 단골 식당은 지금 제가 전원한 오뎅과 김밥 두 가지 모두 다루는 아주 뭐랄까, 왜 갑자기 꺼지지 저게? 네, 뭐 갑자기 어떤 기계가 꺼졌어요. 저 할 수 없고. 근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근데 그 오뎅과 김밥을 같이 하는 집인데 제가 그 집을 멀리하게 된 이유, 오뎅과 김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아주 제가 자주 찾았던 집이지만, 자, 일단 이 집 사장님이 이제 혼자 하십니다. 작은 분식집인데, 자, 단골 정 떨어지게 만드는 사장님 유형 1. 손님보다 자기가 우선인 사장님. 제가 이분 가게를 이제 자주 다니고, 그리고 뭐 오뎅과 김밥 외에도 뭐 다른 메뉴도 있어요. 뭐 이렇게 면 종류라든지. 근데 이제 발길을 조금 멀리 해야겠다 싶었던 결정적인 사례가, 제가 이분이 혼자 일하시니까 심심한 걸 압니다. 때문에 어떤 그 라디오나 텔레비전 이런 걸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틀어놓는 것도 알아요. 자주 가니까. 근데 이게 사장님 딴에 이제 내가 편해진 거야.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서 어느 날은 글쎄 김밥을 막 말아요. 그날 내가 김밥을 시켰었던 거겠지. 김밥을 막 말다가 TV를 이렇게 딱 보는 거야. 뭐 여태 보던 게 있으니까 궁금해서 보겠지 하는데, 그냥 갑자기 손을 놓고선 텔레비를 막 봐. 내 김밥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금방이니까. 그래서 두고 봤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다시 김밥을 말아요. 한 2칸 썰었어. 그랬더니 또 이번에 이제 아예 몸을 돌려서 TV를 보네. 야, 그래서 물론 이제 TV를 보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어떤 손님이 왔을 때 나도 이제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시까지 어딜 가야 되고, 그럼 손님의 스케줄이 있을 텐데도 그런 거 이제 개의하지 않고 본인의 일 먼저, 본인 일이 우선. 참 그래고 난감하더라고요. 그 일이라는 게 사실 어떤 다른 손님이 와서 응대를 하거나 아니면 뭐 배달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재료 준비를 한다거나 업무와 관련된 거면 모르겠는데, 본인 텔레비 보던 게 빠져가지고 손님이 기다리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는 모습에서, 그리고 계산을 하면서까지 계속 방금 봤던 텔레비전 내용을 나한테까지 막 설파를 하는 모습에서
아, 이분은 그 어떤 손님에 대한 배려심이 정말 적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간혹 사장님들 중에도 보면은 그런 어떤 기기에 이렇게 몰두해 계신 분이 있어요. 내 단골집이 아니더라도. 근데 그럴 경우 이제 뭐 대부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손님의 어떤 요구나 응대에 소홀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체크를 해 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생각나는 집. 요거는 이제 제가 원래도 이제 국밥, 해장국 요 많이 한데 한창 설렁탕에 빠졌던 때가 있어요. 네. 이 설렁탕 집이 굉장히 오래된 집이에요. 어떤 그 관공서 앞에 있는 거고 거의 무슨 3대째 하고 있는 데인데 물론 맛도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집을 왜 멀리하게 됐느냐? 이 집 사장님은 어떤 유형이냐? 이 집 사장님은 손님의 호의를 고마워할 줄 모르고 오히려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말 있잖아요. 흔히 하는 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요거를 이제 몸소 실천하는 유형의 사장님이었던 거죠. 일례로, 그러니까 일례가 아니라 이 집 사례가 뭐냐면, 설렁탕집이니까 설렁탕 시킵니다. 물론 그러면 아주 맛있는 김치와 깍두기가 준비돼 있죠. 근데 이 집은 독특하게 그 어떤 탕반을 시켜도 갓 무치는 부추 무침을 내줍니다. 근데 이게 아주 갓 버무려 나온 거라서 아주 그 감칠맛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씹는 맛도 좀 좋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취향에 따라서 이걸 그냥 생으로 드시기도 하지만 그 국밥 탕반에 넣어서 이렇게 같이 드시는 분도 있고, 뭐 각자 취향껏 알아서 즐기곤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어떻게 만들어져 나오고 하는지 아니까 저도, 그리고 단골집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가면 부추무침 많이도 줘요. 비쌀 때도 안 빼먹고 주고. 그래서 이제 근데 너무 자주 가니까 어떤 날은 부추가 안 땡기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김치랑 깍두기는 이제 자기가 이렇게 덜어 먹도록 해놓는 시스템이니까 먹을 만큼 덜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날, 아주 어떤 날 사장님 저 부추무침은 오늘은 안 주셔도 돼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이제 10번에 가면 한 번, 2번 정도 이렇게 이제 청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 버려지면 아깝잖아요. 어차피 많이도 안 먹는데 내가, 그렇다고 이제 나온 걸 다시 이제 물 넣어서 이거 손 안 댄 거니까 뭐 하세요 하기도 이미 버무려진 거라 숨이 다 죽었다, 뭐 다시 쓸 수도 없고, 그리고 손님상에 나갔던 거 어떻게 또 씁니까? 네, 그런 이제 내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청을 한 건데, 그러던 어느 날 갔어요. 또 역시나 갔지. 근데 이날은 이제 좀 작정을 하고 이제 반주도 좀 하고 할 요량으로 이제 지인이랑 같이 갔단 말이에요. 아, 여기 설렁탕 되게 맛있는 데인데 오늘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어떻게 설렁탕이 한 잔 괜찮으시겠어요? 하고 갔는데 이날은 둘이 갔는데도 부추무침 안 주네? 그래갖고 사장님 이제 부추무침 안 하나요? 해요. 왜 안 주세요? 아가씨는 그거 안 먹잖아. 네? 근데 오늘 내가 혼자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말이 좋게 안 나가는 거지. 하지만 이렇게까지만 말했어요. 뭐 화를 내야 된다거나 하진 않고. 그랬는데 이제 사장님도 고가운 거야, 자기 딴에는. 근데 내 입장에서는 나도 손님인데, 그리고 나 혼자 간 것도 아니고 누구랑 같이 가는데, 그럼 물어라도 보지 좀. 자, 어떻게 손님 오늘은 부추무침을 드려 안 드려? 이렇게 물어보고 안 줬으면은 제가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요런 이 부추무침 갖고 설왕설래 하는 게 그 이후로도 몇 번 이제 누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설렁탕이 아무리 맛있어도 어떤 그 사장님의 마인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말하다 보니까 흥분하네 또. 그게 사장님들은 뭐 그런 거 갖고 사소한 거 갖고 그렇게 그러냐 할 수도 있는데, 원래 큰 거에는 사람이 데미지를 그렇게 그 생각하는 것만큼 받지 않고 작은 거에서 이게 심보가 마음이 확 언짢아지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단골 정 떨어지게 하는 사장님 유형 세 번째. 이건 무엇이냐? 사장이라는 거는 이제 그 식당의 수장이죠. 대장인데, 그러면 직원들은 뭐냐? 이 수장의 손발이란 말입니다. 손이고 발이에요. 그러니까 사장이 하는 일을 일정 부분 대신해 주기도 하는
사람이죠. 물론 각자가 맡은 본래의 업무라는 게 있지만은, 근데 요 직원관리에 소홀한 사장님들이 또 이제 단골들한테 어떤 서운함을 안겨줄 수 있다라는 사례를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요거는 또 제가 짬뽕에 참 얘기하면서도 다양하게도 빠지네요. 그쵸? 요새는 뭐에 빠져있지? 제가 요새는 콩국. 그 콩국수 해먹는 콩국 있잖아요. 콩물에 또 여름 내내 빠져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 짬뽕에 빠져 있을 때인데, 이 짬뽕집이 이 나름 그 주위에서는, 그러니까 특정 그 상권에서는 어떤 리뷰도 좋고 평도 좋고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녔죠. 그리고 거기가 짬뽕이 아주 실하고 불맛도 좋고 뭐 이래저래 저의 이제 입맛에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단골이 됐죠. 그런데 어느 날 갔어요. 갔는데 거기 이제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입구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홀이 쫙 펼쳐진 게 아니라 조금 복도처럼 짧게 들어가다가 홀이 확 이렇게 나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도를 쭉 한 5걸음, 8걸음 정도 들어가다 보면 이제 사장님도 보이고 직원도 보이고 뭐 홀에 손님도 보이고 그런 구조인데, 걸어 들어가면서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봐요. 빼꼼히 내다봐요. 근데 뭐 손에 뭘 들고 있더라고. 반찬 그릇. 손님이 뭐 단무지 셀프로 가져가나 보다. 근데 너무 빤히 봐요. 그래서 뭐 아는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룸으로 들어가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어디 앉을까? 그 사람이 다시 나오더니 반찬 그릇. 손님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생각했지. 넌 직원이구나. 아니 근데 손님이냐는 말이 뭡니까? 어서 오세요도 아니고 안녕하세요도 아니고. 그러면은 음식점에 손님이 가지 뭐가 옵니까? 그래서 손님이세요? 그러길래 주방을 봤어요. 사장님 열일 하느라 바쁘지. 웍 돌리느라. 그래서 갈등했어요. 순간 오늘 짬뽕을 여기서 먹어야 돼? 나가야 돼? 근데 일단 사장님이 나를 못 봤어. 근데 직원의 응대가 조금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뒤이어서 이어서 날아오는 직원의 말. 혼자예요? 아니 식당에 가서 사실 어떤 그러니까 고급 식당이 아닌 이상 어떤 아주 막 하이엔드 서비스를 기대하진 않습니다. 저도. 근데 한 분이세요? 혼자세요도 아니고 혼자예요? 내가 뭐 친구야 동생이야? 그러길래 순간 그냥 그 복도를 다시 돌아서 나왔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말 한마디에 손님이 구매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말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흥분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결을 맺자면, 사장님들, 사실 이 손님, 그 중에서 단골 손님을 유치하고 유지해가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걸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단골들의 경우는 이제 안 되는데요. 네, 그래갖고 갑자기 누가 들어와서. 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단골을 유치하고 유지해 가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단골을 잘 유지해야 자, 단골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장님들 이게 어렵다, 너무 어렵다. 어떻게 이제 인간관계, 이 단골 관계, 손님 관계 이거 매번 신경 쓰기도 너무 어렵고 이거 일일이 상대하는 것도 스트레스다 하시면은 제가 한번 제안 드려보겠습니다. 손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성 간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지는 그래요. 요새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성이 아니라 뭐
동성이든 아니면 뭐 아무튼 그 어떤 로맨스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러면 일반 대중, 불특정 다수는 어떤 나의 짝남이나 짝녀예요. 그러니까 짝남이나 짝녀라는 얘기는 내가 그쪽을 바라게 한다는 거지. 그들은 아직 나의 존재에 대해서 뭐 알 수도 있겠지만 모를 수도 있는, 하지만 크게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매료해서 내 식당까지 데리고 오는 게 이제 과제겠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는. 그런데 이 단골의 경우는 뭐냐, 이미 내 식당의 음식과 서비스 그리고 이 사장의 마인드를 체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매료됐고 약간 스며들었기 때문에 자주 오고 어떤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때문에 그런 설렁탕집처럼 제가 진우 데려가고 그렇게 어떤 구전이나 바이럴의 효과, 자연스럽게 그것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들과의 관계는 뭐냐, 최소 썸이라는 거지. 썸 아시죠? 썸. 그래서 이런 단골과의 관계, 단골과 사장과의 관계는 최소 썸남 썸녀의 관계다. 그리고 조금 더 오래된 단골이다 하면은 이제 막 시작되는 연인들, 그 정도겠죠. 자, 이 관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썸과 커플 초반, 야, 이거 얼마나 그 서로 애정이 넘치는 시기입니까? 그리고 서로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시기죠. 그리고 서로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시기고 미래를 약속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자, 여러분 그 연애 초창기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만 손님에게 애정을 갖고 부드럽게 케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죠. 네. 물론 그 후의 관계 유지는 또 이제 어떤 밸런스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하다 보니까 너무 흥분을 좀 했는데 뭐 앞으로도 이렇게 흥분하는 콘텐츠 가끔씩 나올 거예요. 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도 자, 지금까지 이만큼까지 지금 오늘 단골 관련해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자, 모든 분들께 오늘 만석이 찾아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자, 주계의 최고 회의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